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정말 이제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너무 오랜만에 찍고 올려서 항상 오랜만에 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또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이제 호주 간호사로서의 얘기를 그동안 블로그나 유튜브로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제 호주 전반적인 내용, 호주에서 사는 게 어떻고 단점, 뭐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 호주 온 지가 거의 3년이 다 돼가거든요. 제가 23년 7월인가 그때 여름에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호주에 생각보다 워홀이나 이제 유학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호주의 문화 차이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해외로 뭐 유학을 가거나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보통 미국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호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 나라 문화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호주 문화 같은 것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호주의 전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약간 남을 도와주는 문화? 이게 좀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어쨌든 남을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고 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문화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막 에피소드를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호주에 와서 딱 정착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시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때 전동 자전거인가 뭐 바이크 같은 거를 타고 이제 막 지나가는데, 이제 아빠랑 저랑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엄마가 저 뒤쪽에 있으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나 하고 전화를 해본다고 잠깐 자전거를 이제 갓길에 세워두고 이렇게 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갓길에 세워놨는데 그 도로가 사실 차도처럼 생긴 도로인데 워낙에 자전거 코스로 유명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전거가 다니고 차는 뭐 가끔가다 한두 대, 뭐 몇 대 안 다니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들 다니는. 그래서 갓길에 좀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빠랑 서가지고 자전거 세워두고 전화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가 한 대 가득 지나가더니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주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희한테 무슨 일 있냐고, 뭐 도움 필요한 거 있냐고,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있냐고 막 뭐 굳이 차를 세워가지고 반대편 차를 세워서 굳이 멈춰서 이제 창문을 열고 저희한테 막 여쭤보는 거예요. 막 뭐 도움 필요한 거 있냐면서 이제 갓길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막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전거에 공경에 처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괜찮냐, 뭐 도와줄 거 있냐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아니 괜찮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괜찮, 그럼 알겠어 이러고 막 지나가셨는데, 근데 그게 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딱 떠올렸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전거 세워놓고 통화하면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 그렇게 굳이 그렇게 멈춰서 창문 열고 그 사람을 확인하진 않잖아요, 괜찮은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리고 요새 또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또 괜히 도와줬다가 뭐 어떤 피해 입을지도 모르고, 워낙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누구를 괜히 또 도와줬다가 잘못되고 뭐 어떤 일에 휘말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좀 어쨌든 저희를 그렇게 뭐 확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도 느낀 게, 조금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치매 있거나 선망 있고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막 또 막 혼잣말도 셀프 토킹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침대에서 계속 막 뒤척뒤척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4인실이 있으면 반대편에 계신 다른 환자분들이 반대편에 있는 다른 환자분 보고 좀 이 사람 좀 낙상할 것 같다거나 이 사람 좀 곤란하다거나, 그럼 바로 이제 그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가가지고 이제 뭐 도와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제 본인의 이슈가 아니어도 이렇게 같은 단실에 있는 다른 사람이 뭔가 저 환자, 선망 있는 환자가 낙상할 것 같다거나, 저 환자가 저 환자 저러고 있다거나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호출해줘가지고 다행히 뭐 낙상을 막을 수 있다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냥 냅두면 되는 환자인데 왜 계속 저렇게 불러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약간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뭐 베이스라인이 보통 저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환자인 분들인데, 좀 그거를 이제 다른 같은 단실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 환자 저렇게 하고 있다, 저 환자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그러니까 오지랖이 조금 좀 있는 문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저 한국 돌아갔을 때 저도 이게 약간 아직 뭐 3년 이제 거의 다 돼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저의 몸에 그렇게 밴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한국 휴가 갔을 때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택배 아저씨 분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2층에 가려면 어떤 걸 눌러야 되냐. 근데 왜냐면 그게 고층 저층이 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층으로 가시려면 저거 누르면 되고 고층으로 가시려면 이거 누르면 된다고 제가 이제 층수를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엄청 제가 약간 저희 엄마랑 같이 서 있었는데 엄마 눈에 제가 너무 유난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이렇게 막 굳이 이제 막 그냥 이거 타시면 돼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거나 하면 되는데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저거 타시면 되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이거 타시면 되고 하면서 제가 엄청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니 왜 저러냐 하면서 갑자기 그래서 좀 오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근데 호주 사람들 봤을 때 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뭐 저렇게 오버하나? 그냥 냅두면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한국 갔을 때 그러고 있는 저를 보고 약간 나 좀 오버했나? 약간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 이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바로 사람들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횡단보도 지나갈 때도 누가 갑자기 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서 우르르 쏟는다거나, 누가 갑자기 횡단보도 지나가다 뭐 넘어진다거나 막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 바로 달려들어서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버스 같은 것도 타고 내리고 할 때도 이제 휠체어 탄 분들이나 인공차지 끌고 계신 분들도 버스 오르내리기 좀 힘들고 하면 사람들 바로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약간 일상생활의 매너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문을 너무 잘 잡아줘서 그게 처음에 좀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선 제가 잡아줘도 약간 그런 경우들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을 잡아주면 그냥 이렇게 고개만 까딱해줘도 사실 될 텐데 그냥 쌩 지나간다거나 그러면 약간 속으로 좀 킹받죠. 나는 솔직히 나도 그냥 문 안 잡아주고 쌩 닫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뒤에 사람 오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약간 고개라도 이렇게 하거나 눈인사라도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쌩 지나가는 분들 보면 약간 좀 킹받죠. 씨, 내가 왜 잡아줬지? 이러면서 괜히 잡아줬나? 이러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근데 문을 또 이제 굳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제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뛰어가가지고 빨리 고맙다고 하고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아무튼 좀 사람이 보이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멀더라도 사람이 오는 게 보이면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좀 매너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차도 약간 한국은 일단 사람이 차를 좀 피해야 되는데 호주는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어디든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차가 무조건 속도를 줄여요. 퇴근하고 나면 병원 앞에 되게 좀 짧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 없고 되게 짧은 횡단보도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걸 건너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번씩은 나이트 마치고 이렇게 그 건너서 가려고 하면 차가 이렇게 멀리서 오고 있으면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걸어요. 먼저 차 그냥 지나가라고. 근데 한국에 있으면 100% 그냥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건너갈 것 같이 이제 횡단보도에 다가가면 차들이 일부러 저기서 멈춰요. 제가 건너갈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제가 곧 횡단보도를 건널 거니까 누가 봐도. 그럼 차들이 멈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또 빨리 건너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빨리 이제 또 건너줘야 차들이 또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이트 끝나고 나면 좀 힘들어서 나는 그냥 천천히 가고 저 차 지나가고 나서 알아서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기서 또 멈추니까 굳이 이제 저 또 뛰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힘든데 저기서 굳이 또 멈추니까 이제 저는 또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눈인사하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빨리 따라락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멈춰주니까 뭐 고마운 거죠. 아무튼 이제 휴가 문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휴가,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휴가도 뭐 엄청 다른 간호사들이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다, 그럴 때는 엄청 좀 경쟁적이긴 하거든요. 휴가를 너도 나도 그때 너무 다 쓰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애들이 많이 신청하지도 않았고 나도 휴가가 충분히 있어, 그럼 매니저가 그럼 앱으로 신청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급 휴가가 저는 한 6주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풀타임으로 제일 최대 근무 시간으로 제일 많이 일하는 풀타임 기준이라서 저는 이제 1년에 유급 휴가가 6주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한 7주 정도 써서 갔다 왔거든요. 휴가가 좀 많이 쌓여 있었어가지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 가는 것 같은데, 보통 갈 때 뭐 한 2, 3주 갔다 온 적도 있고, 이번엔 좀 길게 한 7주 갔다 왔던 것 같고, 또 재작년인가는 또 한 번 6주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한국에 가는 것 같은데, 좀 유급 휴가가 많이 쌓이면 6주, 7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장기 근속 휴가도 한 5년마다 6주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도 한 15년, 10년 넘게 일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정도 이제 장기로 완전 휴가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완전 유럽 투어를 쫙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장기 근속 휴가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있고 좀 휴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휴가 시스템이. 그리고 병가도 이제 좀 바로바로 사실 오늘도 저 병가 쓰고 이거 찍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브닝인데 너무 가기 힘들어가지고 병가 하루 쓰고 왜냐면 제 병가가 너무 쌓여있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쌓여봤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병가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쓰고 이거 찍고 있긴 한데 그래서 병가 같은 것도 편하게 이제 내가 아프다고 하면 뭐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알겠다 하고 바로 그냥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돈 얘기긴 한데 조금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하는 만큼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빡세게 내가 몇 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모을 거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진짜 돈 벌려면 진짜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제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제가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해요. 일주일에 5일 일을 하는데 이제 교대 근무죠.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5일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추가로 투잡을 또 뛸 거야.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이든 뭐 캐주얼이든 다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을 더 할 거다. 진짜 빡세게 일할 거면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는 인컴은 진짜 많을 수 있겠죠.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이 병동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추가로 일주일에 또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그러니까 주 6일 주 7일 이렇게 다른 병동에서 추가로 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 시급이 훨씬 세거든요. 왜냐면 저희 병동에도 애들이 어떻게 일하는 애들이 많냐면 조금 이제 0.8나 0.7 아니면 0.6, 0.5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1.0이거든요. 풀타임이니까 이제 2주 동안 저희는 2주마다 월급이 나오니까 풀타임은 2주 동안 10일을 일해야 돼요. 일주일에 5일.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들어가서 2주 동안 10일을 일해야 되는 거고 0.8은 2주 동안 8일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0.6은 2주 동안 뭐 6일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0.7은 2주 동안 7일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저희 병동에 어떻게 일하는 애들이 많냐면 투잡을 뛰는데 한 병동에서 이렇게 메인 잡으로 일주일에 한 3, 4일 일을 해요. 그리고 세컨 잡으로 다른 병원에서 한 2, 3일 또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세컨 잡으로 일하는 병동에서 시급이 훨씬 세거든요. 왜냐면 지금 병동에선 지금 일하는 메인 잡의 병원에서는 뭐 연차라던가 연금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병원에서 투잡으로 뛰는 그 세컨 잡으로 뛰는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안 받는 거죠. 그런 뭐 연차, 연금 이런 거라든지 그런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세금이 되게 높게 책정이 돼요. 이건 뭐 간호사 근데 이건 제가 간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다른 직종도 솔직히 구하면 아마 투잡 구하실 수 있을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투잡으로 뛰면 두 번째 잡에서 시급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진짜 내가 체력 갈아서 어쨌든 내가 몇 년간 진짜 개고생해서 난 돈만 보고 달려간다 하면 솔직히 진짜 주 6일, 주 7일 해서라도 어떻게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본인이 일하면 할수록 많이 어쨌든 벌 수 있는 문화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되게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돈에 연관이 돼서 모든 게 좀 많이 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호주에서 생각보다 애들 돈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젊은 애들이 특히 주식 얘기하고 이런 건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병동에도 저희 또래 애들이 뭐 주식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하는 건 많이 못 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20대 후반이고 제가 98년생인데 저희 또래 애들 보면 이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주식 얘기, 주식도 잘 아는 친구들도 많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 약간 이 나이 때도 보면 근데 제 이제 호주에서는 딱히 경제 공부나 이런 얘기는 딱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따로 집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밖에서 경제, 돈 얘기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고 주식도 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알아봤는데 세금도 엄청 많이 떼이고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고 좀 되게 약간 진짜 이득이 많이 나는 거 아닌 이상 조금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호주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주식을 이렇게 막 하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되게 세금이랑 이런 게 한국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도 진짜 많이 떼이고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호주에서는 주식을 약간 조금 약간 도박처럼 약간 이렇게 더러운 건 아닌데 조금 약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돈을 번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뭐 주식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병동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희 병동엔 좀 찐호주 백인 애들 비율이 좀 되게 높은 병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 막 주식 얘기 이러고 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면 뭐 이제 물가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진짜 다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뭐 경제, 돈 얘기 막 이런 걸 굳이 막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영국이랑 문화가 되게 비슷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미국을 많이 따르고 좀 미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고 여기 좀 영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호주는. 근데 좀 왜 비정상회담 제가 예전에 좋아했는데 보면 되게 유럽권 국가들이 그 막 이제 멤버들이 미국
관 이제 멤버한테 맨날 막 놀리잖아요. 이렇게 블링블링 문화는 뭐 다 미국에서 온 거다. 니네는 뭐 다 동자랑하고 뭐 블링블링하고 미국은 막 다 돈 있으면 보여줘야 되고 막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부자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이나 보면 부자는 누가 봐도 이렇게 딱 티가 나잖아요. 눈에 띄게 되게 잘 살고 이제 집이라던가 엄청 럭셔리하고 부자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명품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딱 티가 나는데 유럽권 국가들은 좀 약간 숨기고 이런 게 미덕이다? 예전부터 역사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백그라운드에 좀 부르주아고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형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리스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동에서도 보면 전혀 부자일 것 같지 않은 애들인데 막 완전 물려받은 땅이 진짜 넓고 물려받은 집이 막 몇 채고 이렇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와 쟤가 저렇다고 이러면서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티가 나잖아요.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면 다 차라던가 아 쟤 잘 사는 애게 좀 눈에 보이는데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호주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찐 부자. 그래서 와 충격받고 야 다 부자네 이러면서 뭐야 다 부자였네 쟤네 이러면서 완전 충격받고. 아무튼 그래서 좀 잘 살고 좀 돈 많고 이런 집들은 보통 다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티 안 내고 보통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것도 관련돼서 좀 제가 놀랬던 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집이 어딘지 어디 사는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을 때 좀 물어보면 좀 실례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되게 저 처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너 어디 사냐는 말을 어디 사냐는 질문을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이렇게 막 일하다가도 만약에 이브닝이고 그 다음날 데이예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막 농담으로 아 나 여기 살아 나 오늘 이브닝인데 마치고 내일 데이 와서 또 여기서 또 너 볼 거야. 그래서 나 또 여기 아마 이 방 또 맡아가지고 너 내일도 너 담당 간호사일 거야. 나 여기 살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환자가 너 집 어딘데? 이러면서 너 멀리 살아? 이러면서 되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애들도 막 아 이브닝 마치고 이제 또 집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어디 사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좀 캐주얼하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좀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호주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돈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제 경제적인 형편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호주에서는 어디 사는지 물어보든가 말든가 솔직히 사람들의 사는 그 약간 형편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니도 간호사고 나도 간호사고 대충 우리 서로 얼마 버는지 대충 알고 그래서 서로 뭐 엄청난 부자거나 진짜 엄청난 부자야 대대손손 아니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다 사는 게 그렇게까지 엄청날 정도로 그 안에서의 간격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중산층 안에서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도 솔직히 서로 뻔하고 뭐 간호사 그 시급 같은 거 어차피 그 구글에 치면 다 나오니까 대충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엔 좀 중산층 안에서면 진짜 엄청난 부자거나 엄청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그런 패턴 이런 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신뢰될 수도 있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다르게 본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게 좀 한국에서는 좀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예의에 맞지 않나? 그런 문화에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한국에서는 나이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나이를 물어봐야 내가 이 사람한테 존대를 할지 말지 우리가 친구인지 나보다 이 사람이 어린지 높은지 이걸 먼저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먼저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문화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또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게 되게 실례예요. 그래서 저희 병동 애들도 저한테 나이를 이제 물어보는데 되게 늦게 물어봤어요. 친해지고 조금 안면 트이고 좀 있다가 아 근데 뭐 너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좀 조심스럽게 왜냐면 특히나 좀 여자 나이를 특히나 물어보는 게 되게 실례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자 나이를 그렇게 특히 남자가 여자 나이를 그렇게 함부로 물어보고 이러면 조금 진짜 매너 없고 예의 없고 이런 문화라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게 되게 실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는 게 저희 병동에도 약간 조금 밉상스러운 애들 어디 가나 있잖아요. 밉상스럽게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전 처음에 보고 당연히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고, 왜냐면 이게 또 전 처음에 박혀 있었던 게 저보다 이렇게 시니어면, 한국에서 보통 저보다 시니어고 선배면 나이가 많으니까 처음에 밉상스러운 애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밉상이다. 아씨 그래도 내보다 나이 많겠지. 그리고 생각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언니니까 하란 대로 해 참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거예요. 무슨 20대 초반. 그래서 제가 혼자 괜히 페이스북 이제 친구가 되잖아요. 좀 병동 애들이랑 이제 페이스북 서로 친구 주고받고 친구 되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 받고 보니까 완전 내보다 한 대여섯 살이 어린 거예요. 그 밉상이. 그래서 제가 좀 혼자 되게 분노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잘 지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랑 잘 지내고 이제 편하게 하는데, 초반에는 밉상인데 이제 막 전 몇 살이지 했는데 이제 저보다 어리길래 좀 되게 놀랬죠. 아무튼 서로 나이를 모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좀 또 놀랬던 게, 여자들이 좀 이렇게 남자를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닌데 조금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되게 그래 남자 진짜 멍청하지 약간 이런 발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병동에서 제가 또 이제 찐 호주인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뭐 어디 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이제 예매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디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예매하려면 다시 기내식을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됐대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가 근데 자기는 비건이라서 비건 메뉴만 먹는 거라서 기내식을 신청할 때 비건만 따로 해가지고 다시 신청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기내식을 주니까 자기는 그 비건까지 다 같이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남친이 기내식만 대충 신청하고 일반식으로 하고, 여자친구가 비건인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일반 기내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게 화난 거죠. 이제 아니 내가 비건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냥 기내식을 일반으로 신청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런 줄 알아? 걔는 남자잖아. 멍청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농담 반 이렇게 화난 반이긴 하지만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환자도 이게 호주분인 환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남자친구랑 이렇게 막 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걔가 이미 남자친구한테 이게 인터넷이 커넥션이 안 좋으니까 뭐 어디 가서 해라던가 다시 와이파이를 연결하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제대로 안 듣고 또 이제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환자분이 이제 남자애 진짜 멍청하다니까, 남자애 진짜 쓸모가 없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을 하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면 좀 놀랬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다른 간호사 친구 약 확인해준다고, 그 후엔 둘이서 이제 간호사 둘이서 확인해야 되는 약들이 좀 많아가지고 체크해준다고 갔는데, 4인실에 남자 환자 한 명 되게 외소 아저씨가 한 분 이렇게 계시고, 나머지 3베드가 다 호주 여자분들이었는데, 다 덩치가 큰 호주 여자분이 이렇게 3분이고 엄청 외소한 아저씨가 한 분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그 아저씨가 담당 간호사 그 친구한테 나 이 약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되지 않았냐 이러는데, 시간을 착각을 하셨나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는 뭐 3-4시간마다 한 번씩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직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는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착각을 하셨나봐요. 이제 담당 간호사한테 먹을 수 있을 때 안 됐냐라고 하니까 이제 간호사 친구가 아니 나 아직 1시간 더 남았다 이러더니, 아저씨가 시계를 보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맞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맞네 1시간 뒤에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했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호주 그 아주머니 3분들이 막 웃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하는 말을 남자한테 듣다니 이러면서 와 내가 세상에서 남자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네 이러면서 막 셋이서 병실 떠나가라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이제 남자들은 자기 잘못을 해도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그 아저씨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비꼰 거죠. 이제 와 남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내가 남자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네 하하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방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막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좀 호주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결혼한 커플이 이혼을 해도 여자한테 유리하게 되게 판결이 나는 그런 판례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랑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데, 남자는 뭐 무직이고 여자가 변호사고 되게 돈 많이 버는, 호주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되게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고 뭐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이혼하고 나서 남자가 이제 아이들 키우기로 했대요. 그럼 이제 돈도 없는데 이제 여자가 양육비를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육비를 자기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그래서 줘야 된대요,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여자한테 양육비를 줘야 된대요. 이제 매달 얼마 이러면서. 근데 여자가 돈을 훨씬 잘 벌고 남자는 뭐 돈이 없거나 별로 못 벌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데 남자가 애를 다 키우는데도 그래야 되고, 여자가 뭐 와이프가 되게 아이를 뭐 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학대를 했어, 엄마가. 근데 그러고 이혼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되게 양육권을 쉽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돈을 되게 잘 벌고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혼을 할 때도 여자가 되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호주 남자들이 되게 이혼 안 당하려고 좀 되게 와이프한테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문화적으로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제가 또 단점, 호주 생활의 단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